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 유영익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예 뉴라이트 핵심 학자를 핵심 직책에 앉힌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실세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도 뉴라이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관련 단체들은 이번 교과서 파동을 좌파와의 역사 전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과 역사 교과서가 이념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현역 의원 98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에서 모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일환의 하나인가요? 최근에요 의원님께서 그 좌파와의 이제 역사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종북 좌파, 말씀하셨는데, 종북 좌파. 예,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발언의 진위는 뭔지 참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 오늘 궁금해요. 이거 물어 이거 공권력 항의 그거는 역사 교실 내일 모레 와서 물어보고. 김무성 의원은 뉴라이트 교과서 파문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11일 해당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이명희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입니다. 이명희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교육계와 언론계, 연예계에도 7대3으로 좌파가 장악해 10년 내에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저술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이념 투쟁의 진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역사교실에 교학사 저자가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념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지 않다라는 올바른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꾸 반대쪽 이야기하는 거 나한테 자꾸 이야기하면은 내가 뭐라 하겠냐. 아니 워낙에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오늘 공권력 항의 관련해서 하나만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김무성 의원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사회적인 안정이 유지되려면 강력한 지도 체제가 정말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 유신을 통해서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박 대통령은 2008년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교과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대한교과서의 출간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었다. 이 책의 출간은 훗날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뜻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대한교과서 집필 역시 이명희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학자들이 주도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은 바른역사 국민연합을 결성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10만 장의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전을 벌였습니다. 바른역사 국민연합은 300건에 가까운 사실 오류와 표절, 친일 독재 미화 의혹 등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를 명품 교과서로 규정했습니다. 이 교과서를 폐지하자고 하는 서명을 또 한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종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들 단체들은 기존의 교과서들은 친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존 교과서 그러니까요. 교과서가
친북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역사학자들이 친북주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영향력을 받은 거라고 봐야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전략 전술에 이 포섭된 일부 사람들이요. 저는 교육계, 정치계, 법조계, 네. 종교계까지 엄청나게 많이 침투돼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까지요. 지금도요? 네, 그럼요. 이들은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엄청나게 퍼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결국 한국의 시민 세력들이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인데 그걸 북한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좀 병적이다. 사물을 북한 위에는 또는 반공 위에는 논리를 전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종북 좌파로 한다면은 본인들 위에는 전부 다 대한민국 그럼 90%가 다 종북 좌파란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뉴라이트 교과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유영익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이라는 저서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협임에 틀림없다라고 써 이승만 예찬론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의 16대 할아버지가 양녕대군이고 그 형님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그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일본의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기존의 교과서를 전부 자학사관이다. 자기 역사를 학대한 사관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직접 교과서를 써서 지유샤나 후쇼샤 교과서를 써서 그걸 학교에 배포한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그대로 본따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보수 세력이 장기적인 집권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서 어떤 사상적인 이념의 어떤 그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심지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평가를 받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뒤 일본 사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비판해온 지식인들은 우려하는 반면 미화해온 극우파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뉴라이트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마치 아베 총리 정부가 극우 성향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역사 전쟁을 하는 상황과 판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도쿄 신바시 거리. 여기서 만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교과서 파동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でしたら韓国の方で新しい歴史教科書っていうものが出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ようなニュースとか報道はご存知ですか？いやちょっとまだ見てないです。まだ見てない。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한국 교과서 문제를 보도한 곳은 우익성향 산케이 신문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접한 일부 일본인들은 반가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한국 교과서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今までは全部反対だったもんね。日本はダメだって侵略したとかって言われてたよね。反対しないんだから嬉しいとは言わないけどよろ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처럼 한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응원은 못할 망정 왜 비판을 하냐. 한국에서도 드디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구나. 군수노동과 종군위안부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은근히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반기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 한국 전문 기자는 일제시대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식의 논리가 한국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을 잘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철도가 깔리고 쌀 생산량이 늘었다는 배경에는 일제에 수탈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한테 말이죠. 뭔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자에게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충고하는 묘한 풍경은 취재 내내 계속됐습니다. 일본의 전후보상 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일본인 노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自分たちにとって必要な開発はするんです。植民地支配の側。でもそれは住民にとっての開発なんだろうか。こういう視点で考えるときに、ただ一般的にその道路を作った開発したダムを作った。それで日本の植民地支配を免罪すると、ないしは良かったというふうにその評価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危険な考え方だと思います。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이라 불리는 대한교과서를 집필한 한국 학자의 말과는 대조적인 관점입니다.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근대 문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근대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후쇼샤나 교학사 같은 교과서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노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過去のきちっとした歴史事実を掘り起こして、それを清算した上で進んでいかないと、なんかいろんなものが曖昧なんです。日韓の場合に一番問題なのは曖昧な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教科書はその曖昧さの中で出てきていると思う。 한국 교과서 논란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교과서인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새역모, 즉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애초 약속과 달리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申し訳ないんだけれども、しかしながら日韓のね、本当の親善を深めるためには事故を起こしちゃいけないからね。インタビューするのがなんで事故なんでしょうか。いや、それは場合によってはどんな事故になるか分かりません。今の日韓関係考えてください。 교학사 교과서를 주도한 한국의 뉴라이트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묘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6時に呼び出します。なんとも言えないよね、それはね。まあそういうことでね、ちょっと申し訳ない状況を作ったことはお詫びするけれども。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른바 역사 전쟁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후쇼샤 등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 운동을 벌여온 교과서 네트워크의 타와라 대표는 그 유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뉴라이트와 前のイ・ミョンパク政権、今パク・クネ政権と結びついている。でそれから、ハンナラ党の右派勢力、右派議員たちとも結びついて動い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見てるんですけど、日本の場合も安倍政権と非常に結びつきが強いですね。で自民党の中の、教科書議連と言われ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のと結びついて教科書運動をやってるわけですよ、彼ら。 그래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일본의 우익이 이번 한국의 교과서 파동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これまでね韓国の市民運動だとか、研究者なんかが日本のそういう作る会や作る会系のその教科書を批判してき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しかし韓国にも我々と同じ考えの人たちが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彼らは大変それを宣伝すると思うんですね。 한국의 뉴라이트도 일본의 우익도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과거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한 이른바 자학사관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줄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일본에서 만난 양심적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なぜアウシュビッツが起こったのか、その原因と具体的にどう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きちっと書いて、それを二度と起こさないために私たちが何をするのか、なぜナチスが出てき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きちっと教えていく。それをやっていかないといつも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韓国で言えば過去にとらわれないでって言えば、例えば軍事政権を批判するようなことはもういいじゃないかと言って自由に作りましょうって言ったら、また軍事政権復活するかもしれない。それ復活させちゃいけないでしょ。ただ彼らはそこをね、曖昧にしてるっていうかね、だから危険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네, 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교과서 문제를 일으켜온 극우 세력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닮았다면서 반기고 있는데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부실 교과서 파문에서 역사적인 시각을 둘러싼 역사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실세 김무성 의원은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기업인 교학사를 집권당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적 사실을 틀리게 쓰거나 왜곡했다는 평을 받는 부실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청와대가 뉴라이트 학자들의 대표격인 유영익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역사와 관련된 3대 국가기관에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역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고쳐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세 번째 모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의 우리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수많은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는 물론 친일, 독재미화 등의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과서를 대놓고 옹호한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정적 사관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은 세영모 등 일본의 극우학자들이 먼저 제기한 자학사관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나머지 7종 교과서가 그렇게 자학사관에 빠지고 근대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독재를 찬양하면 그러면 긍정적인 역사서술이 되는 것인지, 독립운동 대신에 친일을 찬양하면 그게 긍정적인 역사서술이 되는 것인지, 이건 완전히 그 사물을 갖다가 거꾸로 보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해석을 지금 뉴라이트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 4일 발족한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엔 현재 10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 중입니다. 새누리당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모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실세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임의 초청 강사로 나선 인사는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교수 등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이거나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학자입니다. 4차 모임의 강사도 교학사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순수한 뜻으로 역사교실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청 강사들은 뉴라이트 일색입니다. 뉴스타파는 다시 한번 김무성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했던 강연은 역사 그 좌파의 전쟁의 이제 일환인가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의원님? 왜 대답 안 하시죠? 질문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 전혀 의도 없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이념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너무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자, 그만하세요. 다른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역사교실 모임에 초청 연사로 나선 허동현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내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좌파의 역사전쟁을 언급한 김 의원과 그 맥을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역사 교육을 둘러싼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억을 둘러싼 내전적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역사 기억을 잡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기억을 잡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인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본인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심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자기 중심으로 뒤틀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현재를 이제 과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뒤틀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만 또 차후에 미래 권력을 또 창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선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권력 싸움인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사 전쟁이라는 말을 선포했거든요. 실제 지난 1년 사이 뉴라이트 인사나 박근혜 캠프 출신 학자들이 역사 관련 주요 기관장을 잇따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학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는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 의장을 맡은 이배용 교수가 지난 9월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같은 날 국사편찬위원장에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인 유영익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역사 관련 3대 국가기관의 수장이 모두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로 채워진 셈입니다. 특히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이 이룩한 법적들은 조선왕조의 제도적 기반을 가진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고대 중국의 문자와 제도를 통일한 진시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구출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모세 등 일련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카리스마라는 것은 보통 쓰이는 용어가 아닌데 세계 역사의 카리스마라고 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카리스마예요. 이승만은 그 급에 속하는 말입니다. 또 지난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친일 인명사전의 발간을 위한 국고 지원을 반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려고 한다 할지 하는 것들이 전에 없는 새로운 민감한 정책들인데 되돌아보면 일제시대에 식민당국이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왜곡시켰던 것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식민지 당국은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식민 통치에 유리하게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역사를 훼손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행태와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형식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뉴라이트 교과서와 유영익 국편위원장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역사 전쟁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전쟁이 아니죠. 그럼 왜 역사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나 역사적인 사실 인식보다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팩트는 없고 인식만 가지고 논쟁하는 건 그건 역사 논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역사를 가지고는 토론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지 역사 전쟁이란 표현 자체 말이 안 돼요. 과거의 역사를 해석을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가? 절대 아니죠. 또 과거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미화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가 미화될 것이며 현재 입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호도될 것인가? 아마 기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또 하나의 역사에 어떤 누를 끼치는 왜곡을 가져오는 그래서 뒷날 거기에 덤으로 얹어서 또 다른 그 심판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